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잘하시네요. 여덟, 언니. 오예. 어머 언니. 야, 자면서. 야, 우리도 굶어야 돼. 일보니까 어우, 저 정도면 뭐 끝날 때까지 굴리시겠는데. 집에서 이제 가끔 뭐 홀라후프나 아니면은 윗몸 일으키기라든가 뱃살 흡짝 그냥 서서 뭐 TV 보다가 갑자기 언제 또 역시 개그우먼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배가 조금 아플 때까지 나 못하겠다 그러면 또 일어나서 흡짝 요 정도만 하는 거예요. 자, 들어오세요. 빼려면 확실하게 빼야지. 자, 이제 노유정표 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어디 놓일까요? 펜션 안에 있는 습식 사우나인데 너무 따뜻할 너무 것 같아요. 따뜻하겠다. 어머, 얘 너무 좋다, 야. 와 이런 데가 있네. 근데 노희정 씨 복장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거 입으면 땀이 더 잘 빠져? 그럼 땀복이 왜 있겠어요? 땀 흘리라고 땀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찜질복에 땀복까지 입으면 땀이 2배로 나오잖아요. 땀을 좀 많이 흘리면 살이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사우나는 그냥 좀 입기만 해도 좀 힘들고 숨쉬기 땀이 힘들죠. 나는데 땀복까지 입으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시키신 분? 아유, 어서 오세요. 네. 막내 데리고 다닐만해. 야, 너는 식혜만 갖고 오라 그랬지 달걀은 또 왜 내가 갖고 오니? 아니야. 이런 데서는 달걀도 먹어줘야 돼. 이게 언니 먹는 게 낙이지. 이거 포기하면 못 살아. 아야, 너무 아파. 너 이거 봐봐. 너 일러봐. 이거는 잘 까지는데? 까지네. 나는 맛있지 뭐 사실 식혜랑 먹으면. 네, 저건 여러분 단백질입니다. 그냥 여행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져? 그러니까. 넌 먹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난 그게 문제야. 그게 고민이야.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지. 진짜 고민되는 분들 참 많아요. 소식도 해보고 야채 위주로도 좀 해보고 뭐 좋다, 효과 봤다, 뭐 했다 하는 거는 진짜 나도 한두 번은 다 해봤던 것 같아. 그런데도 이것저것 해도 안 돼요. 말 못할 정말 나만의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먹게 되고 안 먹어야지 하면서도 또 먹게 되고 그러면서 내 배를 보면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노유정 씨가 진짜 소식자 지금 거의 뭐 안 드셨어요. 근데 평생 유지해온 몸무게가 최근 들어 갑자기 무섭게 늘어나면서 지금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시네요. 사실 이 다이어트가 정말 노유정 씨만의 고민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부분 신년 계획 뭐 세웠냐고 하면 다이어트 맞아. 빼놓지 않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 비만 인구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국내만 해도요. 이미 성인 10명 중에 3명이 비만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특히 저는 이제 여성분들이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여성분들은 40대가 되면 이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기초대사량 감소하죠. 근육량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전이랑 비슷한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하는데도 지방은 더 쉽게 쌓이고 웬만큼 노력해도 잘 빠지지가 않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완경 이후에는요. 복부의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내장 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사이사이로 또 염증을 만들어서 내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염증이 또 많이 생성이 되니까 신진대사를 방해해서 오히려 또 더 많은 내장 지방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 내장 지방은 또 더 많은 염증을 만들죠. 서로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이제 살이 찐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살이 찌는 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 있기는 한데 AMPK라고 하는 효소인데요. 이 효소가 이제 몸 안에서 하는 역할이 뭐 에너지 대사도 조절을 해주고 염증을 좀 억제하고 지방을 좀 배출해서 줄여주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해 효소라고도 불리우고 있는데 이 효소가 활성화가 되면 단백질 찌꺼기나 독소를 배출하고 지방 빠지고 지방 사이즈도 줄여주는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사실 노화에 따라서 이 AMPK 효소의 생성 능력이 점차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효소가 줄어들면 우리 몸 안의 에너지 대사 능력이 줄어들게 되고 지방 사이즈는 점점 커지고 또 살이 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장 지방, 염증이 늘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유발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똑같이 먹거나 적게 먹어더니 훨씬 살이 더 많이 찐다는 얘기인 거네요, 진짜. 너무 서럽네요, 아침부터. 맞아요.
눈물이 서럽기도 나네. 한데다가요. 그렇다고 또 이게 잘 안 빠진다고 그대로 방치해버린다. 그러면 이게 염증이 가득한 부종 비만으로도 또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건 전신 건강을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종 비만이라는 게 지방세포의 사이즈만 커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염증 같은 것들이 엉겨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장 지방에서 생긴 염증이 결국은 전신에 있는 다른 지방에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특히 피하 지방에 이런 염증 물질들이 같이 엉키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진피층까지 같이 침범이 되면서 울퉁불퉁하게 엉켜있는 일종의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상태를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부종지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일반적인 부종은 그냥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체액이 쓸데없는 곳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부종 비만은 이 나쁜 체액이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염증 같은 것과 함께 엉켜 있는 거잖아요.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지방은 콩이라고 하면 이 셀룰라이트 부종 비만은 낫또라고 보시면 돼요. 콩은 그냥 이렇게 낱개로 잘 떨어지지만 낫또는 뭔가 끈적끈적하게 서로 엉켜서 잘 빠지지가 않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장기나 혈관 같은 데 달라붙었을 때는 또 혈관 비만이나 다른 것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각종 질환의 기폭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